송은재TV 시작합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겠다. 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방송법,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걸 앞세워서 국회 폭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에서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이게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민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의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탄핵을 추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국이 이 진영이 양대 진영으로 나뉘면서 이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 절반 가까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과 이동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한동훈은 탄핵을 추진하기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끌적지근합니다. 오히려 한동훈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더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차피 한동훈은 지금 총선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총선을 이끄는데 민주당이 조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탄핵을 발의를 하는 게.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좀 이 카드를 쥐고 고민 중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동관입니다. 이동관에 대해서 아무런 이 탄핵은 법과 헌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직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국정마비를 노리는 것이다. 이건 지금 탄핵 어떤 내용으로 탄핵을 한다라는 것보다 앞서서 탄핵할 사람만 정해놓고 이 위협을 하는 것이다. 이건 불법 탄핵이다. 우리 탄핵에 관한 조항에 이 탄핵 발의만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는 그동안은 현직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 배제된다, 직무에서. 이 조항을 지금 활용을 해서 이동관의 업무를 못 보게 하겠다. 이동관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총선 기간 동안에 이 왜곡된 언론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하고 있는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정말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일 어제부터 이 정말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할 테면 해봐라. 도대체 무엇으로 탄핵한단 말이냐?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을 하겠느냐? 그 다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불법 탄핵이다. 탄핵의 요건에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서 아예 내용도 없이 이 탄핵 판결 그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용도 없는 걸 무작정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탄핵이다. 이건 애초에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동훈이 계속 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형사재판을 받게라도 하나, 누구처럼 위정교사라도 했느냐. 이 말은 내가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동훈의 분노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첫째, 필리버스터입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진행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단상에 나가서 계속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계속 릴레이로 이렇게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회기 진행을 방해하는 이 방법으로 표결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 이것도 중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일부터 본회의가 쭉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도 한계가 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의결을 하게 되면 하루 이내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지금 이동관, 한동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내일 결정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올해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주로 관례입니다. 오늘은 아마 충분히 의논을 했고 내일 이동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할 것인지 이 시기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곧바로 한동훈 장관은 이 정치권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 뭐 사표를 받을 수도 없고 업무에만 배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일찍 등판하는 이런 결과만 나올 수가 있다. 민주당의 불법 탄핵에 맞서서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에 등판을 하는 이런 상황은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꺼림직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보다는 이동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회기 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기 진행을 방해를 하고 민주당이 또 의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도 못하게 하면 이제 마지막 방법을 써야 합니다. 국민의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총사퇴를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제 뭐 사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정면 충돌입니다.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이 국회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막아야 합니다. 이걸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총사퇴까지를 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국민적인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비상대권이라도 발동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비상대권이 현재 헌법 체계에는 없습니다. 재정명령권이라든지 이 비상명령권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견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총사퇴한다라는 각오로 이걸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분노하고 있는 이 정말 분노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탄핵이 장난도 아니고 국정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꺼내든 것은 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한 것은 지금 전국이 완전히 국민의힘 주도로 이 전국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이 국정에 끌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찬반 의견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흠집내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프로젝트 계획이 왜 빨리 하루 만에 자주 바뀌느냐. 자주 바뀐 것도 없고 총선이 아니어도 이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국의 메가시티가 필요한 곳은 모두 추진을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굴욕적으로 여당의 혁신안을 민주당이 지금 가져오는 이 방안까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탄핵안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현실적인 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전원 사퇴, 총사퇴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뭐
한마디로 이 미스터 소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사법부에서 대부분 김명수 사법부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뭐 정통 보수다. 그동안의 판결이 정통 보수다. 그 다음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왔고, 그 다음에 이 대법관을 마치고 난 뒤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 굉장히 큰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를 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원칙론자다. 뭐 다른 것보다도 김명수 사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고 모두 소수 의견을 냈던 판결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조희대에 대해서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굉장히 또 이 부분도 골치 아플 겁니다. 조희대를 임명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안 되는데 이걸 반대할 명분을 또 어디에서 찾을 건지, 조희대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공격할지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고민거리일 겁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 민주당이 굴욕적으로 여당 따라하기에 나섰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이죠, 피고인. 오는 13일 그 위증교사를 병합할 것이냐 병합하지 않을 것이냐, 이 결정을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재판부가 하게 됩니다. 이 위증교사의 피고인은 당연히 이재명과 김진성입니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이 변호인으로 배승희를 선임을 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이 유튜브로 유명한 배승희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배승희 변호사가 오는 13일 이 위증교사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대개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이, 배승희 변호사가 밝힌 입장이, 김진성은 피고인으로서 빠른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 이 위증교사를 대장동 재판에 병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병합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빠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는 13일 이 병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배승희 변호사가 다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합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배승희 변호사가 큰 힘을 보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민주당의 소위 비명반명 의원들이 연일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집중 공격을 펼치는 그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에서 혁신안으로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또 친명 핵심에 대해서 험지 출마하라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자신이 뭐 인재 영입위도 자신이 직접 맡고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명 쪽에서 이원욱을 비롯해서 각종 방송에 나와서 지금은 개딸들을 동원해서 비명 반명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다. 동네 이장 선거도 이런 식으로 치러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민주선거를 회방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도 과거에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에 나갔다. 이재명도 험지에 출마하라. 그 다음 친명 핵심들도 모두 험지에 출마하라. 친명은 모두 자신의 안방에 출마를 하면서 비명 반명에 대해서 뭐 험지 출마라든지 공천을 주지 않는다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이 공천 기획단을 통해서 지금 공천 룰을 다시 건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비명 반명들이 모두 나서서 아마 이재명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 내용들이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에서 하고 있는 그 혁신안들을 거의 가져가서 이재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이재명으로서는 국민들 앞에 이게 굴욕적이고 창피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정치적으로 굴욕적이다, 창피하다, 따라가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인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민주당은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각종 당 지도부가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과 친명 핵심들은
이 험지 출마를 하지 못할 겁니다. 이재명 자신부터 지금 험지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재명의 약점을 비명반명들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 법적인 사법 처리 이 부분과 연동해서 비명반명들이 당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하게 된다면 이재명과 이 민주당은 갈수록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이 탄핵을 갖고 여야가 정면 충돌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 예산안은 법률에 12월 10일까지 통과시키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난해 예산 그대로 일단 적용이 됩니다. 민주당의 이 불법 탄핵, 전국에서 계속 국민의힘 여권에 따라가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탄핵밖에는 없습니다. 불법 탄핵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압하느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다. 또 국민들의 요구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번에는 이 민주당의 불법 탄핵은 막아내라 라는 게 국민적 명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